안녕하세요. 이상원의 택시정보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계속 택시 과태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승차 거부에 해당되면 안 되겠구나 알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또 과태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와 또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또 어떠한 부분들은 택시 면허 정지, 또 취소까지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라고 알고 계시라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근데 또 억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야, 이거 갖고 내가 불친절, 승차 거부, 중도 하차, 시에서는 특히 우리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너무 우리 기사들의 편이 아닌 승객들의 신고에 의해서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우리 기사들이 그거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너 도둑질했지? 아니요? 그러면 도둑질 안 했다라는 증거를 대봐.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대봐. 이겁니다. 그러니까 승객에게 어떠한 증거라든가 이 사람이 왜 승차 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뭘 가져오세요라는 거.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즘 승객들은 동영상으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녹취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있으면 증거물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과태료를 받게 되고요.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또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서두로, 서면으로 하고 나중에 교육을 받아라 아니면 경고에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로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져와. 근데 사실상 이것이 내일, 오늘 신고해갖고 내일이나 모레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면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서 내가 해명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 달, 두 달, 석 달이 걸려서 이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하 한 달 이후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블랙박스는 벌써 날아간 상태죠. 우리가 그 영상을 이 사람이 승차 거부로 신고를 했는지 도중하차로 신고했는지 불친절로 신고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또한 내가 한 1차로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차로로 달려가는데 왕복 한 4차선, 5차선 이런 도로에서 아니면 편도 한 3,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로 가고 있는데 끝차선에서 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갔다. 택시 내가 손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 저 승차 거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 1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승객을 발견했느냐. 그러면 1차선으로 달려갔던 증거를 대봐라. 증거가 어딨어? 예? 몇 날 몇 시? 그래요? 그럼 그때 내가 맞다. 그러면 내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블랙박스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게 있냐고요? 없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억울한 면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승차 거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 처분을 해서 또 승소를 했고 우리가 이런 것은 괜찮겠구나. 이렇게 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 특히 서울시입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우리 기사들에게 또 과태료를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또 행정심판 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그 사례들을 한번 또 검토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행정심판으로서 구제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승차 거부? NO! 택시의 승객 승차 거부가 아니라고 한 택시 승차 거부? NO! 택시의 승차 택시 승차 거부? NO! 아닙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가 아니라고 한 행정심판 사례들입니다. 행정심판 방법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차 거부와 관련된 가장 보편화된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승객이 있는 경우 강제 배차 예약 취소는 승차 거부냐? 이거는 거의 이제 가맹택시, 카카오 가맹택시 우리 사장님이나 기사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요. 미리 배차 기능이 있죠. 미리 배차 기능, 승객이 어디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지에 거의 다다를 쯤 돼서 콜이 들어왔는데 자동으로 배차가 되죠. 근데 승객이 갑자기 아저씨, 나 여기서 더 갈래요. 그렇다고 손님을 내리게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도중하차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콜을 취소하고 승객을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콜 부른 사람은 이 기사님을 또 승차 거부로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승객의 갑질로 인한 승차 거부는 부당하다. 그리고 호출 장소에 손님이 없어서 다른 콜을 받았다면 이거 모두 승차 거부가 아니라는 권익위의 또 행정 심판이 있었습니다. 택시 승객이 있을 시 강제 배차 예약 취소 건입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운 채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근처 A씨의 모바일 탑승 예약을 자동 배정 받음, 기존 탑승 승객이 하차 거부하고 타 목적지로의 운행 연장 요구로 택시는 A씨를 태우지 못함, 택시가 당장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승차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 해서 이것은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당연한 것을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 거부인데요. 택시가 승객 B씨의 호출을 복잡한 시장 골목에 진입, 오갈 수 없는 상황에 B씨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에 동의했던 B씨는 돌연 소리를 지르는 등 고압적 태도로 택시의 또 다른 장소로 올 것을 요구했고요. 택시 운수 종사자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 승객의 장소 변경 요구에 응하기 힘들다며 이 같은 갑질 승객의 승차 거부는 부당하지 않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승차 거부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리하게 기사에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택시 차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무리하게 오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승객의 갑질입니다. 이러한 것에 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호출 장소에 승객이 없어서 목적지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택시가 오전 7시 35분경 승객 C씨의 콜을 받아 예약 지점에 도착했으나 승객은 예약 지점에 나와 있지 않음, 번잡한 시간대 승객이 없어 기다릴 수 없었으며 C씨의 예약 콜 취소로 보고 택시는 목적지에서 이동, 출근 시간대 번잡한 교통 상황에서 목적지에 없는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로 확인할 의미는 없다. 그러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나? 도착하자마자 없다고 해서 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분 후인지 3분 후인지 5분 후인지 우리가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통상적으로 카카오에서는 3분을 대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에서 3분을 대체적으로 보편화시켜서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3분을 좀 기다려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출근 시간대 도로에서 뒷차들 빵빵빵 되는데 단 3분이 아니라 10초, 20초도 대기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객에게 굳이 전화해서 어디세요? 라고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 댓글에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카카오에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카더라 통신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카카오에서 권장사항입니다. 이왕이면 승객에게 전화를 해라 라는 것이 카카오에서 권장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뭐 우리가 콜을 받고 손님의 출발지까지 갔는데 손님이 없다. 그래서 취소하고 그냥 가버리면 사실상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택시에게 손해죠. 그래서 결국은 뭐 도착할 쯤 돼서 뭐 5분 이전에 뭐 몇 시쯤 도착합니다. 미리 또 말도 해주고 도착했습니다라고 또 전화도 하고, 아니면 전화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문자로 또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문자로 보내고 이러는데요. 사실상 저는 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내려갈게요 라고 하면 통화를 하게 되면 무작정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쩔 때는 뭐 5분 후에 도착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가거나, 도착해서 바로 도착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도착했습니다. 뭐 차량 번호 확인 후에 뭐 탑승해 주세요 라고 보내고, 또한 한 2분 지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빨리 뭐 와주세요. 뭐 이런 문자를 또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3분 30초에서 40초. 그러니까 3분 30초에서 4분. 그 정도 대기하다가 바로 그냥 저는 손님 신고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데요. 대부분 잘 전화를 하진 않죠. 물론 이제 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서울이라든가 시외 지역 나갔다가 그럴 경우에, 또한 요즘 또 카카오 내비가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와 아파트가 같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럼 아파트에서 콜을 불렀지만 도로에 있는 경우가 있고, 승객이 또 도로에서 불렀지만 아파트로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헷갈리기 때문에 기껏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승객은 도로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참 난감하죠. 반대로 도로가에 있는 줄 알고 도로로 갔는데 손님은 아파트에서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난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미리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도로가에 계시냐, 아파트에 계시냐. 그래서 아파트에 있다라 하면 아파트 들어가고, 도로가에 계시다 그러면 도로가로 가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그마저도 싫다 싶으면 저는 또 그냥 손님이 찍어둔 자리로 가서 뭐 3분 후에 대기 후에 취소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요것은 승차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데, 또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또 1분이죠. 1분 후 또 교차로에 주정차 무조건 다 금지입니다. 또 소화전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는 1분 이상 대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걸 피해서 손님의 대기를 했다가, 뭐 버스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 전, 아니면 버스 정류장 좀 지나서, 또 소화전이 있으면 소화전 전, 후 이렇게 해서 대기를 할 수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기하기가 힘들죠. 거기는 1분 이상 대기하면 무조건 또 사진을 찍히기 때문에, 또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입니다. 이런 경우 내가 얼마를 벌겠다고 거기에 과태료 손님이 책임져 줍니까? 아니면 카카오에서 책임져 줍니까? 어디서 책임을 져 줍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를 바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또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또 거기서 3분 대기할 수도 없고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한 1분, 여기서 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좀 차량 통행이 없을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러한 승객들 때문에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택시 기사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대기할 수가 없으면은 손님 신고하고 다른 콜을 예약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승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니다. 중앙행시 및 승객의 도중하차 신고 있더라도 택시기사 경고 처분 전에 사실관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라는 또 국민권익위원회 또 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가 많죠. 아저씨 잠시만요. 뭐 편의점에서 뭐 좀 사갖고 올게요. 아저씨 잠깐만요. 저기서 뭐 좀 받아올게요. 뭐 이러한 경우 있죠. 잠시 대기하라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이니까는 최소한 몇 분 전에 돌아오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게 지켜지나요? 아저씨 뭐 한 1분 만에 올게요. 사실 그게 말입니까? 1분 만에 갔다 오라는데, 사실 저 앞까지 갔다 오면 바로 1분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뭐 한 2, 3분 만에 바로 오시는 손님들도 있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은 손님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차 금지 구역이라서
대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결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콜을 불러서 이동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객이 도중하차로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했죠. 근데 이 서울시도 문제예요. 당연 누가 봐도 대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승객의 말만 듣고 이것을 경고 처분을 하는지 나는 이 서울시 공무원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론 택시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가장 많은 곳이 또 서울이에요. 이 공무원들 정말 안일하게 이 근무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 기사들의 어떠한 요만큼도 입장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서울시 택시 물류과 공무원들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주차 금지 구역서 그러면 그 주차 딱지는 누가 내줄 겁니까? 나중에 주차 과태료 나오면은 사진 찍혀서 과태료 나오면 누가 지들이 내줄 거야? 그럼 어떻게 그 대기를 하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손님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이니까 한 바퀴 돌고 올게요. 그럼 또 부당요금으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당요금으로 또 처벌을 해요. 이건 정말로 웃긴 놈들이에요. 하여튼 승차 거부 이렇게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이러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또 신고가 들어오면 또 바로 또 이렇게 경고 처분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가장 황당하고 가장 화가 나고 열받는 순간이죠. 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성지 변경했다면 승차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앙행시민은요 행선지를 장거리로 예약해 탑승 후에 단거리로 변경, 악용 소지가 있어서 택시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한다 라고 해서 우리 또 택시에 손을 들어준 경우입니다.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요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 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어 거짓 예약 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웹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 개선을 방안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는 아직도 이러한 승객의 신고가 들어오면 기사에게 경고 처분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반대로 또 단거리 아니면 시내, 우리 또 장거리 시외로 나가는 것을 또 선호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만 또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시에는 근데 사실상 어차피 시에 거부를 해도 승차 거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또 승차 거부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토요일, 일요일, 지금도 사실상 제가 사무실에 오기 전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콜이 엄청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거리를 간다고 코치를 부른 후 그 다음에 딱 갔더니 아저씨 여기 뭐 가주세요. 이럴 경우에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실상 약속이 바뀌었고요.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진짜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승차 거부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승차 거부와 과태료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치자라든가 승객의 갑질이 또 있죠. 택시 요금입니다. 돌아서 왔느니 어쨌느니 돈을 못 주겠느니 싸가지가 없다느니 이러한 경우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또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요. 있으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객한테 강제로 뺏을 수는 없죠. 강제로 뺏으면 강도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당연히 또 112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구대로 가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 미터기를 계속 켜야 합니다. 요금은 계속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법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해결이 될 때까지 미터기는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서이죠. 자, 어떤 경찰관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 대충 아이고 돈 주세요 어쩌고저쩌고 대충 처리하고 가시는 그러한 경찰관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또 승객이 차 안에 승객이 오버하이트를 한다거나 하여튼 차 안에 좀 더럽게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금 한 15만 원까지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승객이 구토를 했는데 그것이 창문 사이라든가 어디 이런 곳에 다 들어갔을 때에는 결국은 대시보드 같은 거 다 뜯어내야 돼요. 문짝도 다 뜯어내야 되고요. 그러한 경우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5만 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에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만 받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차량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이것이 민법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줘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의 이런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공무원법입니다. 제56조 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제10조 민사 분쟁에 대해서 부당 개입 금지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이트 했다고 해서 예전에는 솔직히 해서 경찰관들이 많이 해줬는데 너무 많은 또 시민들의 아니 경찰관이 니들이 뭔데 민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느냐, 그는 형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지침들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사로 해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은 책임을 한다거나 이거 돈을 줘야 돼요, 얼마 줘야 돼요, 이런 자체도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과 관련된 건데요. 경찰청 현장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활안전에 있는 건데요. 주치자가 택시 요금 시비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불 능력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불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불케 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케 하죠. 이제 잘 어우러서 이제 기사들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기가 조치를 하는데요. 주치 상태가 심해서 지불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마탱이 완전히 간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지구대로 임의로 동행을 하고요. 지구대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손님 또는 연락처를 댄 가족이 이제 가족에게 이제 보호자이겠죠. 보호자에게 지불 의사를 밝히면 대금을 지불케 하고 기가 조치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가족이 와서 데려가겠죠. 그때 이제 가족이 택시 요금을 지불케 하고요. 그때까지도 택시 미터기는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대금 지급을 거부를 하면요, 무임승차, 무전취식 또는 사기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부당요금 추징하여 지불 거부 시에는 택시기사 상대로 부당요금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너무 들어와서 내가 택시비를 못 주겠다. 이러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일단 택시비를 내라. 택시비를 내놓고 그 다음에 시에 부당요금으로 신고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경찰 행동 요령인데요. 요렇게는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경찰관이 왜 오바이트 했는데 이런 거 왜 승객한테 고지를 안 해주냐, 원망하지 마시고 경찰 이게 또 말을 하게 되면 민사로 민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조금은 또 양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듯
자, 이렇듯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떠한 경고처분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받으셨는데요. 억울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또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행정심판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내가 너무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것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거나 보면 소송입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먼저 이 행정심판을 하시기 전에요.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다음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이렇게 또 검색을 하시면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서 민사, 소송 하여튼 이렇게 다 걸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탭이 나오니까 회원 가입하시거나 또 회원 가입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비회원으로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휴대폰 인증을 해갖고 들어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온라인 행정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도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충 민원 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해요. 한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고충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작성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충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국민신문고에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행정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신청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행정심판 청구서입니다. 이름,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있죠. 이름, 피청구인은 서울시청 택시 물류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처분 내용은 언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홍길동 주소, 그다음에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청구인에 대하여 택시 승차 거부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체결을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청구 원인, 처분의 경위, 언제 어떻게 해갖고서는 내가 육하 원칙이죠. 몇 날 며칠에 내가 승객을 태웠는데 아니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승객이 이렇게 했다. 그러나 나는 승객이 신고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에서 나는 억울하니까는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또 행정심판을 청구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증 방법이 있어야겠죠. 입증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입증 방법은 이런 식으로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상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작성하시는 것이 좀 힘드신 분들은 블랙박스라든가 그러한 증거품이 있다라고 하시면 증거물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밴드죠. 밴드에서 미카엘 택시 검색하셔도 되고 제 영상에서 더보기란에 보시면 밴드 있으니까 그걸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제가 대신 작성을 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행정처분을 다시 신청을 해주신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작성하고 거기 하는 데까지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대신에 증거품이 없다면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증거 블랙박스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은 왠지 찝찝한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이거 찝찝한데라는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우리 블랙박스 이거 메모리 칩을 하나만 그냥 꽂혀 있는 것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여분으로 똑같은 거 보통 지금 한 32기가라든가 아니면 64기가짜리가 보통 꽂혀 있는데요. 똑같은 걸로 하나 구입하시면 다이소라든가 쿠팡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또 여기 좌측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제품 보기란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거 구입하셔서 여분을 갖고 계시고 뭐 사고가 났다거나 이러한 찝찝한 경우가 있을 때 그 메모리 칩을 빼시고 그다음에 끼시고 이건 갖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도 연락이 없다? 그러면 다시 또 연락하시고 뭐 혹시 뭐 컴퓨터라는 것을 좀 잘 만지시는 분들이라면 뭐 컴퓨터에다가 백업을 해 놓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못 하시니까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갖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걸로 증빙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분 한두 개 정도는 꼭 갖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시 공무원들이 승객의 입장에서만 우리 택시 기사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택시 기사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은 승객에게 변론이라든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신고 승차 거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많이 반려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민원인들의 강력한 주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뭐 경고 처분이면은 경고 처분인데 뭐 어때? 다음에 이제 안 걸리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사실 2년간입니다. 2년 안에 또 걸리면 그때는 이제 과태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걸리게 되면은 과태료와 그다음에 뭐 정지를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면허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면허 취소되신 분들도 또 심심찮게 또 나오고 있고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불친절이라든가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입증하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결국은 교통연수원에 가서 또 교육까지 받게 되는 과태료도 내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정말로 시간적으로나 뭐나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아니면 또 국민신문고에 올려셔서 부당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마저도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 미카엘 밴드에 오셔서 그러한 사연들을 적어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양도 양수 하실 분은요, 인천 개인 택시 양도 양수 매매 전문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 김선행 대표에게 전화를 하시면은 아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카엘 택시 영상 보고 전화 드렸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주위에 개인 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 지금 전화하세요. 010-3738-9022.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입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미카엘 택시 좋아요.